그리고 하원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라고 했죠? 여자들의 드센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인간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시골리면 달라지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지.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신혼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인데요, 이혼 잘하는 변호사 추천입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초기에 헤어지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남자들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 유무를 떠나서 애가 없을 때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집안에 가전 가구 다 들여놨는데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좀 많아요. 내가 남자분들도 대리할 때도 있고 여자분들 대리할 때도 있잖아요. 신혼이혼의 경우는 여자들이 드센 성격이 대부분, 좋아하는 여자를 결국 놓지 못해서 어찌저찌 하게 되는 결혼식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혼 전 아내의 모든 것에 다 맞춰준 남편. 근데 남편분이 계속 맞추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 아내의 태도에 버겁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이제 뭔가 남자분들이 정이 딱 떨어지면서 순간 이렇게 난 더 이상은 못 산다, 약간 신혼이혼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좀 기가 세요. 흠이 있다기보다는 여자들이 기가 센데 그걸 남자분들이 그전에 계속 맞춰주다가 더 이상 못 맞춰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애할 때 다 좋잖아요. 남자분들도 결혼 정년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그냥 다 맞춰주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게 뭔가 달라지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몰려오는 현타가 온다는 거야. 결혼식까지 딱 하고 나서 바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이별을 원하면 바로 끝나는 관계.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막 붙잡고 싶어 해요. 주위에 다 내가 결혼한 줄 알고 결혼식 했는데 내가 이혼녀 되는 거잖아요. 평소 하던 거에 절반도 안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 벙찌는 여성들. 그래야 여자분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 내가 더 맞춰갈게, 뭐 이렇게 막 매달려요. 여자분들이 이제까지 될 대로 대인 남자분들이 그거는 안 봐주는 거죠. 사실혼 초기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신혼 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혹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든 혼인 초기 관계든 초반에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을 짚으셔야 되는데 뭐가 핵심이죠? 예전에는 누군가들이 참았다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면 엄마들이 많이 참았겠죠. 그리고 지금 4050 세대라면 남자들이 많이 참았겠죠. 뭘 참아요? 상대방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참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솔직히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는 집안들이 많았잖아. 그리고 지금 4050,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 말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도 못 얻어먹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경제권도 뺏겨가지고 용돈 20만원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불합리함을 누가 참았죠? 외벌이하는 남편들이 참았었잖아. 아니 17년도에 맞벌이 비율을 보라니까.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맞벌이 비율이 고작 20%밖에 안 되었었다니까요. 그렇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4050 남자들이 외벌이를 했었고, 그런데 그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도 못 얻어먹고 다니면서 경제권도 뺏기면서 용돈 받고 살았다는 거지. 참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30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은 คึ득거리는 못하겠다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 내가 아침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봅시다. 아침? 혼자 살 때도 안 챙겨 먹는 남성분들 많지 않습니까? 웬만큼 부지런한 거 아니면 절대 안 챙겨 먹잖아. 물론 저는 챙겨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가면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먹으려고 빵은 항상 사놓았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바쁘지도 않은데 왜 아침을 챙겨 먹는다? 와이프가 주니까 주는데 안 먹어요. 먹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 과장 부장들이 아침 못 얻어먹고 오는 이유가 뭐였죠? 와이프가 안 챙겨주니까 못 먹는 거잖아. 그거 하나야. 챙겨주면 먹는 거고 안 챙겨주면 안 먹는 거고. 하지만 안 챙겨주고 못 먹는 그 불합리함을 요즘 남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지. 저 양반들은 왜 외벌이 하면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어째서 토시 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해서 요즘 남자들이 안 참는 거거든요. 많은 예시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잖아. 집안에 가전 가구 다 들여놨는데 돈 쓸 만큼 썼다는 거죠. 신혼여행도 갔다 와서 결혼식 비용 7,200만원 썼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신혼인데 못 참고 매몰 비용 다 버려가면서 이혼한다는 거잖아. 하원한다는 거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핵심이야. 요즘 남자들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 참고 사는 거 주변에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초기에라도 이혼해야지 내 미래가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지. 손절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한다는 거죠. 초반에 말입니다. 왜? 시간이 더 지나면 매몰 비용에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봤던 과장들 부장들처럼 살지도 모르니까 용돈 20만원 받으면서 아침도
더 못 얻어먹고 댕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경험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이혼이 나으니까, 이혼보단 파혼이 쉬우니까, 파혼보단 헤어지는 게 쉬우니까 말이죠.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이혼이 어렵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혼보단 파혼이 쉽다, 파혼보단 헤어지는 게 쉽다. 매몰 비용에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지. 제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는 것만 해도 50%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파혼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이혼율이 몇 프로일지 감이 잡히십니까? 또 안 잡힌다니까. 소름 돋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파혼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라고 했죠? 여자들의 드센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인간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시골리면 달라지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잖아. 심지어 그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변화 못 시켜서 전교 1등 한번 못 해봤으면서 남을 변화시킨다는 착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오늘 당장 운동하는 것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술 끊는 것도 담배 끊는 것도 못하면서 내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굉장히 오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착각에 빠진 것 플러스 매몰 비용의 오류가 겹쳐져서 예전이라면 이혼을 못하다가 결국에 황혼이혼 당한다거나 경제권 뺏기면서 살아야 됐던 남자들이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잠깐 착각했었다,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행동한다는 거죠. 혼절을 빨리 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깨달음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연애 때 다 맞춰주면서 연애했던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잘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잘해주는 거. 그럼 상대방에서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는 나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경제력이 괜찮아서 내 수준에 비해서 괜찮은 남자라서 만나고 있는 언니야라면 내가 잘해주면 호구처럼 막대합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대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도 이 방법을 정말 자주 애용했었어요. 그래서 무시도 많이 당해봤지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여자들 덕분에 진짜 사랑도 많이 해봤었죠.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해주죠? 고마워해주잖아. 그리고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시너지가 나서 사귀는 동안 서로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내가 호구처럼 그 여자에게 잘해주면서 얻는 경험들이잖아. 거기에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들이 나에게 돈을 너무 쓰지마 오빠, 노력을 너무 하지마 나에게. 그러면서 미안해한다든가 고마워한다든가 자기가 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호구처럼 잘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 연애를 오래 하기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연애 유튜버만 봐도 굉장히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후에 연애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고, 초반에는 이게 맞다니까. 왜냐하면 언니아들이 어떤 성향인지 빠르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래도 너무 짧기 때문에 호구처럼 잘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요. 봐봐, 그렇게 잘해줬는데 안 변하니까, 오히려 애를 낳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남자를 더 막대하니까 요즘 남자들이 이혼을 하고 파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아, 이 여자는 안 변하겠구나를 느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언니 아들이 기가 세서 남자한테 막대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가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가 센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는 굽힌다니까. 내가 정말 센 여자라도 내 남자 앞에서는 굽힌다고. 그래서 남자가 하는 희생에 고마워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가 세다고 착각하는 여자들이 문제인 거야. 그걸 핑계로 안 굽히고 남자들을 막대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내 주변에서 가장 경제력이 괜찮은 남자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 중에 얘가 최고니까 결혼을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그 남자의 희생에 대해서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는 그 사랑 문제란 말이야. 그게 문제야. 이 언니는 애초에 그 남자를 죽을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더라도 티끌 만큼도 사랑의 감정이 없었던 거지. 그냥 좋아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그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애완동물을 사람이 좋아하는 정도, 그 정도의 감정만 가지고 결혼을 선택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남자들이 헤어지자고 하는 거고, 언니 아들은 평소에 성격에 반도 안 내비치고 보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자가 헤어지자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매달린 거지.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어떻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깨닫고 안 사요 안 사를 외친다. 그렇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은 예전 선배들 아버지 세대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자를 막대하지도 않고 여자에게 호구짓 당하지도 않겠다는 거지. 정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 무조건 참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니라니까.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